네, 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외국인과 기관 같은 주포들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고 있는지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이 됐으니까 이번 주 시장을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 주요 변수라든지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포지션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거든요.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잡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또 필요로 하고, 그러면 결국에 저가를 잡아줘야 되는 어느 정도의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현재 거래량을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는 이번 주도 별다른 재미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겠고, 다만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컨텐츠 관련주들, 특히 삼성출판사라든지 오로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이 컨텐츠라는 분야 안에서 일종의 연장선상에서의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BTS 관련주와 따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큰 물줄기 안에서는 컨텐츠란 물줄기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란 물줄기가 결국 이번 주는 또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업주라든지 오늘 시장에서는 메르스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은 9월 달에 거래일 일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재료, 특히 재료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등락을 거듭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등락을 거듭할 때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테마에 대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을 보다 보면은 여유 자금이 많아 보이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돈들이 계속 어디 들어갈까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면 확 물려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백신 테마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가을에 들썩거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늘의 큰 상승을 나타나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이런 움직임 자체가 11월 달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 다만 급등락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오늘 물렸더라도 여기에서 잘라내지 마시고, 물려 계신다면 좀 더 기다림의 여유를 좀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상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는 이상로의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일단 누적 수익률이 꽤 많이 눈에 띄죠. 9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월 16일부터 Y소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매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4% 기록하고 있고, 아나페스가 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게 익절가를 높여놨었죠. 그래서 익절가를 터치했고, 9월 3일에 주셨던 알테오젠과 보령제약 2에서 6% 기록하면서 알테오젠은 목표가를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각각의 종목별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하다가 유튜브에 질문을 갑자기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그 종목을 한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포스코 엠텍이었는데, 그 당시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대부분 한 포트폴리오 4개 정도로 꾸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스코 엠텍을 제외하긴 하나 계속 들고 가세요라고 해드렸었거든요. 지금 근데 20% 넘게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사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에 이제 채팅창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고 계시면
좋은 성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보고 그만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사실상 제 투자 스타일의 모토가 뭐냐면 손해보지 않는 주식을 하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확률이 높은 주식, 손해보지 않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저가 권역에서 추천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오늘 대신 이 포스코임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좀 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뭐 다른 분들이라도 이렇게 포트에 제가 구성을 했는데 미리 파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코멘트를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희 우리 이조 앵커님이 보고 난 다음에 뭐 또다시 저한테 뭐 급작스러운 질문을 하더라도 네. 제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 안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각각의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와이솔을 오늘은 맨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네. 네. 이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공공정부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확대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손을 좀 많이 타는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방송을 많이 타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 자체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약간 주춤하는 부분인데 신규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가격대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 보유를 조금 더 하되 대신 익절가는 좀 더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700원을 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신규적으로 개인들이 유입이 된다면 차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는 익절가를 18,700원을 좀 더 상향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을 잠시 한번 보실 텐데 네네. 알테오젠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초과적으로 지금 35,800원까지 오늘 오르는 모습인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부득이하게 이익 실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실 분들은 나중에 뭐 강연회나 아니면 네네. 공개 방송 통해서 전략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그냥 홀딩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익절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네. 아나페스는 익절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이제 남아있는 포트는 와이솔과 보령제약 이 두 가지 종목만 보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과연 남은 자리에 어떤 종목을 채워 넣을 것인지 저희가 바로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을 저희가 뒤에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보시죠. 전기차에 대한 붐, 그리고 기업 가치의 붐, 이거 모두 담고 있는 우리 산업을 들고 오셨네요. 네. 사실 이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에도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PV 우리가 PTC 히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틀자마자 이제 찬바람이 나올 때가 많은데 히터 같은 경우에는 곧장 틀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엔진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예열이 돼줘야지만 그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그 바람을 이용해서 히터가 작동되는 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상당히 건조해지죠. 네. 그게 바로 엔진 열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PTC 히터, 그러니까 그것을 히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PTC 히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수소차에도 그대로 작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대한 필수적인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면서 이런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주가적인 변화가 좀 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금 기관이 조금씩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죠. 수급이 어떤 상황으로 이어져 왔고 주로 네. 이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은 누구였었는지. 네. 자, 일단 주가를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네네. 이 고가 권역이 44,700원 이후에 주가가 24,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4,000원에서 24,000원 정도가 빠지면 한 40%, 45% 정도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박스를 만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앞서서 기관에 대한 요런 자리에서 뭐랄까 이제 투매적인 물량이 나오고 그 네네. 물량을 외국인들이 이제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올릴 때 거기에서 이제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또 다시 매도를 합니다. 네. 결국에는
고가 권역인 이런 자리 31,500원, 31,300원 이런 자리들이 손바뀜에 대한 흔적이 나타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기관이 결국에는 다시 살 것 같으면 팔면 안 되는 자리죠. 네. 근데 팔고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시스템 매매상에서 로스컷이 걸렸을 확률도 상당히 높고 또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매집을 하기 위한 영역권으로 또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자리는 좀 저렴한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금은 일종의 힙소를 만들었던 전략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매수가는 31,200원, 31,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 하단에 33,300원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짧게 잡아드렸으니까 이 손절가 꼭 지키시길 네. 바라겠고요.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종목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뒤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뭐 수소차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소차 타고 싱싱 달리는 부품주 가운데 성창 오토텍.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다른 이슈 때문에 이 네. 기업의 주가가 오른 것도 있어서 이거 지금 넣는 거 맞습니까? 네, 뭐 일단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는 수소차 테마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테마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조금은 뭐랄까요,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또다시 가는 뭐 경업주를 지금 사기에는 타이밍상 조금 뭐랄까 조금 늦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이 번호표가 내 차례까지 올 때까지 가장 빠른 것은 제가 볼 때는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대기 번호 한 1, 2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내일 중에 좀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에어컨이라든지 인버터, 그리고 실내 공기 정화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에어컨이라든지 인버터라든지 차량용 공기 정화기 같은 경우에는 다 공기에 대한 그런 열 교환을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급등을 했지만 이 급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실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외국인들이 과연 주가를 움직이는지 아니면 기관이 움직이는지 혹은 간혹가다는 또 개인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들고 오시니까 이건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수급으로 보면 잡주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종목군이 하루에 10%, 20% 가까이 오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우리가 좀 가벼운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유추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앞서서 고가 권역을 분포하고 있던 자리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형성될 때 기관이 또다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기관은 그냥 단타에 대한 그런 분위기로 접근했고 그다음부터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관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외국인에 대한 것을 잠깐만 같이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가 권역 자체에서 매수와 매도를 꾸준히 반복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난 다음에 그때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를 때 지금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양봉을 형성시켰다는 것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세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올렸던 종목군이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종목군은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 기존의 고가 권역에서 남아있던 외국인의 물량 자체가 오늘에서도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러면 결국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에 대한 매수를 조금 눈여겨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11,200원에서 11,6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2,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총 4가지 종목을 다시 한번 채워봤습니다. 와이솔과 보령제약, 우리산업과 성창오토텍. 그 가운데 와이솔과 보령제약은 계속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산업과 성창오토텍 새로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나오셔서요, 포트폴리오 점검해 주실 테니까 한 주간 또 성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결과 있겠죠. 네. 자,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